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계획서 목차 및 제본 순서에 관련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영계획서 목차와 그리고 제본 순서에 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또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한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는 어떤 목차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고시공고에 명시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목차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목차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작성을 하라고 명시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이 어린이 운영계획서 이 목차 자체가 이게 다소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보육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그래서 기본 운영 방침, 어린이 운영 계획 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취약보육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또 취약보육 계획이 또 중복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1번과 2번을 목차로 본다 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제 문제가 있죠. 중복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교류 및 계획,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 보면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계획, 이게 이제 이거와 동일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육 계획에 같이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명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들을 또 찾아가지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어린이집 보육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이 체계대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육 프로그램 등, 여기 보시면은 또 어린이 운영 계획에 보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를 목차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 계획서에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어떤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 2018년 보육사업 안내 매뉴얼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영계획서라는 항목이 있고, 배점으로 따지면 총 100점 중에 40점을 이제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보시면은 이제 보육사업 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예산을 적정,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보육사업 계획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지금 이 내용들이 보육계획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은 전반적 시설에 관련된 관리 계획, 여기 보시면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종사자 계획,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전, 위생,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적절성, 이제 부분은 이제 끝에 이 체계가 좀 잘못됐던 게 뭐가 되냐면은
일단은 예산이 나오려면은 어린이 운영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목차로 따진다면은 예산 계획은 맨 뒤에 가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이 절차와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잘못됐다. 이거를 따르기보다는 이걸 따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공고에도 보시면은 보육사업 안내를 참조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따르시는 게 맞다. 단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굵직굵직하게 명시한 부분들은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어린이 운영계획서 목차는 간략하게 생략을 하겠고요. 가장 잘못된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가지고 가느냐 했을 때 보육사업 안내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ESUP인데 원탑이라는 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원탑이라는 블로그가 아니라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블로그로 오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뭐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데, 이 원탑은 국공립 및 관리동 어린이집 위탁 및 뭐 입찰에 관련된 전문적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및 관리동 어린이 위탁에 관련된 뭐 고시 공고라든지 공고문들을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한 뭐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뭐 작성법이라든지 그런 강좌들 또는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한 뭐 예산서, 뭐 소견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이 하나의 카테고리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 또는 관리동 그 위탁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제출 순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 제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어떻게 그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들이 그 서류들을 잘 확인을 하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사 항목에 맞게끔 서류 순서를 맞춰주시면은 심사위원들이 1번부터 뭐 예를 들어 10번까지 그 순차적으로 보면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에 있어서 좀 편리하고, 또는 그 심사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 항목을 찾지 못하면은 그 부분은 그냥 패스 또는 감점을 주는 경우들이 90% 이상입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은 순서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이 순번을 또 따로 명시를 해놨는데,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순서대로 맞추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탭을 붙이신다면은 일단 어린이 위탁 신청서 여기에 그냥 탭을 하나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분항의서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본 헌양 여기에 이제 탭 하나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 그리고 뭐 이 부분, 어린이 운영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크고 분량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붙이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뭐 당연히 붙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맞추되 탭을 붙이실 때에는 점수 배점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이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잘 된 그 제출 서류 항목은 아닙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뭐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순번 자체를 잘못 잡은 사례고요. 자, 이거는 이쪽은 보시면은 보육사업 안내 이제 매뉴얼에 명시된 이제 공통 심사 기준표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런 순서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제시하지 않고 뭐 순차적으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본을 해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그 서류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옛날 것들을 계속 우려먹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요놈을 참조해서 이 체계에 맞게끔 좀 순서 항목을 좀 바꾸면 좋은데, 바꾸지 않고 이제 뭐 기존에 뭐 한 10년, 20년 된 거를 계속 뭐 사고를 우리듯이 우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심사 기준표, 공통심사 기준표를 기반으로 해서 목차를 잡고 이대로 순번에 맞게끔 제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